요즘 비욘세가 음모론의 주인공이 됐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욘세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추측이 오가며 음모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밈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비욘세 때문에 마이클 잭슨 같은 전설이 사라졌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요. 다소 황당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여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음모론에 얽힌 가장 유명한 장면 하나는 2009년 MTV 어워드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테일러 스위프트가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었는데 카니에 웨스트가 갑자기 무대에 올라가서 비욘세의 비디오가 역대 최고의 비디오 중 하나다라고 외쳤던 사건이죠. Yo, Taylor, I'm really happy for you. I'm gonna let you finish. But Beyonce had one of the best videos of all time. 이 사건으로 카니에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심지어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사건이 비욘세 음모론과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욘세 음모론에 빠져드는 걸까요? 그리고 비욘세가 정말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음모론을 이해하려면 비욘세와 관련된 인물들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이 바로 퍼프데디입니다. 퍼프데디는 90년대 동부 힙합을 대표하며 배드보이 레코드를 설립해 큰 명성을 쌓은 인물입니다. 특히 비기 같은 전설적인 래퍼를 발굴하며 힙합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최근 그의 어두운 과거가 하나씩 폭로되면서 우리가 알던 퍼프데디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퍼프데디가 연루된 비디게이트는 과거 그가 저질렀다는 여러 충격적인 사건을 통칭하는 말로 2023년 11월 그의 전 연인 캐시 벤트라가 성폭행과 약물 사용 혐의로 고소하면서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비디게이트는 퍼프데디의 자택에서 열린 유명한 화이트 파티와 관련이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파티 이름처럼 흰색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춰 입어야 했고 많은 유명 셀럽들이 이곳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저 멋있고 화려한 파티로만 보였던 이 파티 이면에 숨겨진 프릭 오프라 불리는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파티에서 사실은 불법 촬영, 미성년자 성범죄 같은 불법 행위로 이어졌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줬죠. 또한 90년대 힙합 전쟁이 치열하던 당시 퍼프데디가 서부 힙합을 대표하던 투팍을 청부 살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기도 한 위험한 인물입니다. 여기에 또 한 명의 인물이 얽혀있는데 바로 제이지입니다. 비욘세의 남편이기도 한 제이지는 퍼프데디와 동부 힙합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현재는 억만장자 사업가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제이지는 비기와 투팍이 사라진 이후 동부 힙합씬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만약 두 전설이 정제했다면 제이지가 지금과 같은 위치에 있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퍼프데디와 제이지는 오랜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로 유명했으며 제이지의 아내인 비욘세와의 친분도 깊다고 합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이번 디디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비욘세와 제이지 부부의 이미지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비욘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수백만 명이 줄고 밈까지 생겼다고 하니 음모론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비욘세 음모론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욘세는 이름만으로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티스트이지만 이 음모론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비욘세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명은 비욘세 지젤 노이스 카터로 1981년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비욘세의 노이스라는 성을 기억해주세요. 어린 시절부터 끼가 대단해 1997년 걸그룹 데스티니스 차일드로 데뷔하면서 빠르게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첫 솔로 앨범 Dangerously in Love로 단숨에 팝 아이콘 자리에 오른 비욘세는 이후에도 가수, 프로듀서, 사업가, 패션 디자이너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모론과 관련해 제기되는 첫 번째 의혹으로는 비욘세가 퍼프데디와 손잡고 그녀보다 주목받던 가수들을 제거하려 했다는 소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모두 25일에 세상을 떠났다는 공통점 때문에 음모론자들은 이를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 첫 번째 가수는 알리아로 2001년 8월 25일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TLC의 멤버 레프트 아이로 2002년 4월 25일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마지막으로 마이클 잭슨이 2009년 6월 25일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이렇게 3명이 모두 같은 날짜에 세상을 떠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거론되는 곡이 바로 제이콜의 She Knows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에서 앞선 3명의 팝스타를 추모하는 내용의 가사가 나오다가
뜬금없이 그녀는 안다, She knows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물이 비욘세, 퍼프데디, 비욘세 남편인 제이지 이 세 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She knows의 원래 뜻이 She는 퍼프데디의 본명 션 또는 제이지의 퍼스트 네임인 션을 의미한다는 거고 knows는 비욘세의 라스트 네임인 노스를 의미하는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노래가 상황하고 맞아떨어지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특히 레프트 아이는 TLC라는 그룹의 멤버였는데 비욘세가 속해 있던 그룹인 데스티니스 차일드하고 라이벌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레프트 아이랑 비욘세는 각각의 그룹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멤버였기 때문에 둘 라이벌 같은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알리아가 살아있었으면 비욘세보다 훨씬 유명해졌을 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비욘세가 라이벌들을 없앤 거다라고 하면서 이 세 명의 가수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과연 비욘세가 지금처럼 엄청 유명해질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의혹으로는 영상 초반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카니에 웨스트가 무대에 난입한 사건이 재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음모론과 연결된 것인데요. 당시 카니에가 비욘세와 퍼프데디의 음모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대에 난입해 비욘세의 비디오가 최고라고 하며 테일러를 보호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카니의 행동이 비난을 받았지만 음모론에서는 그의 행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죠. 세 번째 의혹으로는 2017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아델이 수상소감을 말한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당시 아델은 연신 비욘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수상소감을 말하는 동안 여러 차례 비욘세의 이름을 언급했죠. 아델은 비욘세의 업적을 극찬하며 비욘세가 최고의 앨범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델의 이런 소감이 단순한 경의의 표현이 아닌 비욘세에 대한 무언의 압박을 느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것으로도 해석되며 이 장면에 대한 음모론이 더욱 부풀어지고 있죠. 아델의 표정과 말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비욘세와 관련된 이 음모론은 과연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저 재미로 떠도는 소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욘세를 둘러싼 여러 음모론과 함께 퍼프데디, 제이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퍼프데디가 일으킨 디드게이트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다 보니 지나치게 근거 없는 루머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평소 디디와 친분이 깊던 비욘세와 제이지의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고도 하는데요. 진실이 궁금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평소의 비욘세 이미지와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믿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 음모론에 대한 진실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해외 유명인 이슈나 뒷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뿅!